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대구가 전해드리는 땅 집권 시간입니다. 오늘도 대경화 타이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내집 마련 도우미 대구경북아파트 타이거입니다. 자, 오늘 대구 부동산 시황과 동구 부동산의 그런 상황들을 분석해 볼 텐데요. 제가 요즘에 그 대구 내에 있는 주요 교차로를 보면은요, 분양가 할인한다 이런 현수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금방 기억나는 걸로도 뭐 범어자에는 계약금 5천만 원만 내고 나중에 뭐 잔금은 입주할 때 내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은 분양 가격 2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것들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대경아님도 많이 보시죠? 네, 저도 뭐 길 다닐 때마다 거의 분양가 할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발표된 것으로는 1월 미분양 현황까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지금 대구 미분양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대구시에서 발표한 1월 말 기준 미분양은 13,565세대로 이전 동월 대비해서도 상당히 많이 늘어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중구, 남구, 수성구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들어갈 정도고, 그리고 또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라서 참 힘든 상황이긴 한데, 지금 아파트들이 뭐 할인가를 분양하고 있다는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현재 뭐 특별하게 이제 분양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 4군데를 꼽아봤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촌 자이르네고요. 25% 할인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네, 네, 지난 17일 만촌 자이르네의 시행사인 경주건설은 기존에 남아있던 잔금 2,960억 원을 허그 보증부 대출을 약정 체결해서 시공사에게 지급을 했고요. 네. 이 대출금리는 6%대로 진행을 하면서 기존 PF 대출금과 미지급금들을 공사비를 갚고 할인 분양 25%를 진행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수성구는 대표적으로 만촌 자이레네가 있고, 그리고 또 지난 방송에서 수서역이라고 하셨죠. 그 두류역 근처도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쪽 근처도 지금 미분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두류스타일스 같은 경우에도 미분양이 진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할인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중도금 무이자의 10% 할인 분양 진행하고 있고요. 네. 오늘도 문자가 2건 들어왔었습니다. 아, 그런 문자를 받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또 수성구 CG 상황도 또 전달해 주시죠. 네, 현재 CG 라운 프라이빗도 중도금 무이자의 1차 계약금 500만 원, 입주 지원금까지 7천만 원 지원하면서 파격적인 세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버머 라온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학군 때문에 좋은 경쟁률이나 아직까지 입주로서는 아주 훌륭한 그런 상황인데, CG에 있는 라온 프라이빗은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동구의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2020년도 동구의 주택 보급률을 보니까요. 동구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많지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좀 특징적인 구역이었는데요. 아파트가 전체 주택수가 14만 호에 이르면 아파트는 한 8만 3천 호 정도로 한 절반 이상이 아파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구의 아파트 미분양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현재 대구 동구는 1,198세대의 미분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주택 수 대비 뭐 가구 수 대비 미분양 현황이 조금 적은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뭐 다른 시기보다는 미분양 현황이 좀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이유는 뭡니까? 아무래도 뭐 전체적으로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높아져 있는 상황이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분양을 적정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도 한몫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지금 신암동이나 등등에 보면은 대규모 재개발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네. 이런 것들도 한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죠. 그곳에 이제 분양가가 얼마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신암뉴타운의 이제 코오롱 하늘채, 동대구역 하늘채라고 불리는 이곳이 1,542세대입니다. 엄청 대단지네요. 네, 엄청 큰 대단지인데 네. 이런 대단지가 추가로 분양하게 되었을 때는 분양가를 봐야겠지만 그래도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소개해주신 그 신암뉴타운 코오롱 하늘채 주변을 보면은 네. 거의 뭐 동수가 10개 동 이상 되는 대단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봐서는 이런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또 이런 미분양 현황을 더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동구의 대장 입지는 어디입니까? 네, 동구는 2가지로 나누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수동구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네. 두 번째는 금호강 동쪽 동동구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지난 방송에서 두리역 근처 수서역 그리고 동구에도 수동구 이렇게 불리는 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수동구는 어떤 동에 속하죠? 네,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신천 3동, 4동이 네. 이 수동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신천 3, 4동의 주요 아파트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군데가 딱 생각나는데요. 네. 신천 4동 같은 경우에는 더샵 디오얄로가 기억이 나고요. 네. 신천 3동 같은 경우에는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이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동구를 가다 보면 워낙 동구가 크다 보니까 뭐 신암 뉴타운도 소개해 주셨지만 그 혁신도시 근처에도 지금 대규모 아파트들이 지금 준공돼 있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대장입지 수동구로 불리는 신천 3, 4동 외에 또 다른 뭐 주요 입지를 가진 지역이 있을까요? 네, 동구에서 주요 지역들을 좀 표시를 해보면요. 신천 3동, 4동을 비롯한 수동구, 네. 그리고 동대구역 인근, 신암 뉴타운, 이시아폴리스, 안심 뉴타운, 혁신도시, 연경지구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 동대구역을 비롯해서 신원 뉴타운, 뭐 이시아폴리스, 혁신도시, 뭐 연경지구 등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땅 직권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중에 그래도 좀 주목해야 할 단지가 있다면요? 네, 주목해야 될 단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신천 3, 4동에 말씀드렸던 두 단지와 더불어서 네. 동대구역에 있는 이안 센트럴디와 동대구역 화성파크 드림 두 단지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동대구에서 조금 미분양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엑스코선이나 동대구역 그리고 뭐 신세계백화점 등등이 입지가 좋은 부분들은 그래도 지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동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외지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역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동대구역이 가지고 있는 수요 견인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네. 우리 역시도 동대구역을 주목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뭐 동대구역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성구로 이어지는 또 수성구 접경 지역 이런 것들도 조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도로를 동대구로라고 부르죠. 네. 이 남북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를 우리는 주목해봐야 되고 네. 4호선과 더불어서 동대구역과의 연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라인들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성구랑 인접해 있는 동구라면 학군도 조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학군이 중요하죠. 학군이 네. 중요하고 실제로는 동구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이 수동구로 와서 수성구의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많이 옮겨옵니다. 네, 실제로 청구고등학교가 이제 수동구에 대표적으로 위치하는 고등학교인데요. 네. 네, 최근 입시 결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고의 입시 결과가 좋아짐에 따라서 신천 3, 4동의 입지는 더 올라가고 그리고 또 신천 3, 4동과 접경 지역에 있는 수성구 범어동 끝자락도 사실 조금 이런 영향을 볼 것 같은데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고등학교의 위치들이 어떻게 포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지방의 시장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동구의 부동산 시장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런 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미분양이 동구가 수성구 분양가를 따라가다가 이 가랑이 찢어진 거 아닌가? 그래서 너무 고가로 책정되어서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실제로 저도 그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네.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단어가 입지 대비 가격이라는 단어인데요. 네.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같은 경우에는 8사 기준 분양가가 5.97억, 5억 9,700만 원이었습니다. 네. 분양가만 놓고 보면 뭐 그런 대로 괜찮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확장비가 3,700만 원, 중도금 후이자는 대출금리 7%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4,300만 원 수준까지 이르게 되고요. 네.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 취득세 등등 하면 7억 원에 육박합니다. 제가 중도금 후이자 이거를 들어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어떤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됐다가 사실 정확한 정보 없이 그냥 청약에 뛰어들었다가 알고 보니 후이자가 거의 한 7%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청약 당첨을 포기한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이 지금 그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같은 경우도 거의 분양가는 당시 6억 정도니까 뭐 비슷하게 다른 아파트들을 비교해서는 뭐 준수한 분양가인데 뭐 확장비에 금리에다가 이런 것들을 뭐 다 합하면 취득세까지 합하면 거의 7억에 육박하니까 사실 좀 분양 미분양 이런 것들을 조금 예상할 수 있었지 않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네. 아니 도대체 몇 세대들을 분양하는데 몇 가구가 시청했길래 이런 분양 필패라는 그런 타이틀이 얻어진 건가요? 네, 실제로는 힐스테이트 동대구 센트럴 481세대를 분양했고요. 네. 특별 공급에 3건, 일반 공급에 28건 접수되면서 처참한 청약 접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480세대를 받는데 31세대만 신청을 했다. 네. 사실 2020년도부터 뭐 분양이 한창 인기가 많을 때는 대부분 뭐 대구에서 일어나는 분양 경쟁률이 뭐 100대 1, 뭐 250대 1 이런 것까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보니까 경쟁률이 0.06대 1 이런 정말 처참한 수준의 분양 결과를 낳았는데 네. 아니 당시의 주변의 시세는 어땠습니까? 당시 주변의 시세가 이제 동대구역 센트럴 시티자이가 입주를 할 때였습니다. 네. 그 당시에 센트럴 시티자이 금액이 5억 초반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길 건너에 이편한 세상 범어라고 우리가 수성구를 진입하기 위해서 첫 계단으로 삼는 단지가 있는데 네. 그때가 이제 5억 중후반 할 때였습니다. 아 그것보다 훨씬 높은 7억대니까 네. 정말 쉽게 접근하기 힘들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당시 분양가가 조금 고점이라 하더라도 7억이라 하면 누가 이 아파트를 선택할까요? 7억으로 예. 사실은 선택할 만큼의 상품성을 보유하지도 못했고 예. 사실 7억을 한 번에 지불하고 들어가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금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동구의 부동산 시장들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뭐 미분양 현황부터 대장 입지 그리고 주요 입지되는 그런 지역까지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올해 대구가 총 한 3만 세대 정도가 새로 입주 물량이 기다리고 있는데 동구는 현재 올해 분양 물량이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특별하게 이제 분양을 할 곳으로 예상되는 곳이 작년에 이어서 신암 뉴타운 1구역, 네. 동대구역 하늘채가 우선 분양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뭐 1년 전부터 분양을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뭐 현재 지나다 보니까 땅은 다 밀고 펜스도 치고 다 했지만 아직까지는 분양이 나서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진행을 한다면 이 단지가 가장 먼저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동부정류장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던 이제 대시항으로 바뀌게 네. 되는데요. 후적지 개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대시항이 또 분양이 나서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동구에서 가장 큰 대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동구 4.3 재개발입니다. 요거 대우건설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푸르지오로 거듭나게 될 곳인데 네, 신천 3동과 신천 1, 2동 라인을 대변혁시킬 재개발 큰 대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우건설이 하는 동구 4.3 재개발 푸르지오가 들어올 텐데 총 한 몇 세대 정도가 들어오나요? 네, 2,500세대 가량 들어오는 것으로 예정은 2,500세대요? 네. 2,500세대면 진짜 대구에 정말 오랜만에 대규모 단지가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초거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와,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던 동구의 대장 입지로 신천 3, 4동을 뽑아주셨는데 신천 3, 4동과 1, 2동 사이에 어쩌면 2,500세대니까 뭐 거의 걸쳐지는 수준의 그런 대단지인데 네. 이 정도 2,500 규모의 그 대단지가 들어오면 주변 인프라도 굉장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의 제반 환경이 악화되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재개발이 진행되면 도시의 전체적인 인프라가 개선되고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우건설의 동구 4.3 재개발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된다면 한 언제쯤 분양을 하고 언제쯤 준공이 될 계획인가요? 네, 사실은 이게 진행이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세대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넓은 땅을 개발한다는 것이고, 네, 그러려면은 동의도 잘 받아야 되고 시행인가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예상하건대 2028년 정도는 되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이 건물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뭐 5년 뒤긴 하지만 동구 신천 3, 4동과 1, 2동 사이에 동구 대장 입지를 가진 그 지역에 2,500세대의 대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5년 후라 할지라도 조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그 동구 부동산 시장을 말하고 있는데 뭐 여러 번 뭐 대장 입지라든지 등등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땅지권에서 알려드리는 대경아 타이거님이 뽑는 원픽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동구의 원픽, 현재 원픽이고요. 그리고 향후 기대되는 원픽 두 가지를 좀 뽑아주시자면요. 네, 현재 원픽 저는 이안 센트럴 D를 꼽고 싶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안 센트럴 D가 999세대거든요. 예. 네, 1000세대 대단지에 육박하고 조경과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네. 이 동대구역의 인프라를 누리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기대되는 원픽은요. 네, 기대되는 원픽 신천 사동의 더샵 디어엘로입니다. 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도 더샵이라는 브랜드가 들어와서 시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수성구에 굉장히 인접해 있는 단지이면서 벤처밸리 내거리의 향후 입지 개발성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 대단지라고 하는 점이 아마 충분한 수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서구와 달서구의 원픽을 뽑았던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입지가 중요한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땅지권에서 대구 부동산 시황 그리고 동구의 부동산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도 대경아 타이거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